자, 이렇게 되면 갑질 의혹이 점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4종 갑질인데요. 첫 번째는 보좌관 갑질, 쓰레기 정리, 변기 수리, 개인적 업무 지시. 두 번째는 병원 갑질 의혹. 코로나 검사 안 하고 들어가겠다는 거 막은 간호사에게 내가 국회의원이다. 이 병원 잘한다. 다 알리겠어. 라고 했다라는 의혹. 간호사 눈물 터뜨렸다는 의혹. 장관 갑질.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말이 많냐. 징벌적 예산 삭감. 이번엔 교수 갑질 의혹. 바쁘다 받아가라. 양태정 변호사님, 4개 중에 뭐가 제일 해선 안 될 갑질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갑질 자체는 뭐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다 네네.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근데 사실 저 뭐 4대 갑질이라고 돼 있지만 뭐 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만, 사실 근데 이제 장관 갑질이라고 큰 갑질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인 언행만 있었다면 언행이긴 하지만, 사실 뭐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장관한테 막 이렇게 갑질할 수 있고 막 그런 관계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그런 정부의 역할을 뭐 당시 같은 여당 국회의원이긴 해도 견제를 하고 그에 대한 뭐 이제 관리 감독이나 견제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선우 후보자의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입장이 안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 외에 이제 교수 갑질 부분은 사실은 갑질이라기보다는 불성실한 강의를 한 거죠. 그거는 저건 갑질이라기보다는 불성실. 예, 그러니까 그 겸임 교수로서 불성실한 강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는 수강생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제 그 강의하시는 교수가 이제 뭐 공직에 가거나 아니 다른 데로 뭐 이제 그렇게 자리를 옮길 경우에 이렇게 학기 중간에 이제 수업을 못 채우고 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보통은 이제 가능하면 대면으로 사과를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사과문 같은 걸 보통 올려서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빨리 사임을 해서 이제 대체 교수를 구할 수 있도록 보통 해주는 게 관행의 관례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소홀한 게 있었으면은 그거는 지금이라도 많이 사과를 하고, 예. 특히 수강생들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돌직구남이잖아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8종의 조간신문들을 다 읽고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14년째 하고 있죠. 오늘 조간신문의 비판의 결은 2결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 제가 한겨레 신문 1면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귀막고 있다는 비판의 한 결이 있고, 또 하나의 결은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결이 있습니다. 동시에 2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용회 전 장관,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했던 여가부 장관 선배, 그 글이 여당 의원들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용회 전 장관의 글을 여당 의원들이 무시했다라는 비판의 대목도 있습니다. 자, 당시 갑질 의혹이 뭐였는지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용회 전 장관의 폭로글부터 시작합니다. 이 글이 여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갔었다라는 거예요. 강선우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 요청했는데 의사가 확보가 안 된다라는 내용을 전달하자 여가부 직원에게 혹은 뭐 장관 보좌관에게 이랬겠죠.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나. 화낸 후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을 삭감했다. 당시 강 후보자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사과하고 한 소리 들은 후 예산 삭감을 막았다. 직원들도 나왔어요. 내가 봤어. 맞아. 저게 맞아. 정부 관계자,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 관계자. 국감에서 장관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며 강선우가 운영경비 삭감시키겠다. 장관이 직접 사과하러 오시라고 했다. 당시 국회 관계자, 지역구 사업 추진 안 되니까 운영경비로 숨통을 끌어놓으려던 것. 조금 전 김주영 의원님은요. 살다 운영경비 깎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비판했어요. 심지어 여당이었는데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강선우 의원 측이 적어놓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김정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장관 정책 보좌관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므로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시 국감에서 강선우 여가위원이 뭐라고 질의했는지 들어보시죠. 장관님,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 센터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대형 의료기관인 이대 서울병원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 서울병원이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선 그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36개소, 40개소, 39개소 아니, 한 개 차이로 유지가 되는 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특정 권역에 감소하- 해바라기 센터가 없는데 줄은 거 아닙니까? 저 정영애 전 장관이 여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걸 무시했다라는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두었습니다. 100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정영애 전 장관이 강소연 여가부 예산 갑질 문자를 국회 여가위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고서 답변이 없었다. 이걸 젊은 사람들은 익십이라고 합니다.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자 지난 20일 지인들에게 공유한 글을 외부 공개하면서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 대목이 오늘 조간신문들이 비판하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국회 여가위원 출신의 전주여 의원님, 또 판사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갑질 의혹이 제기됐을 때 피해자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알리는 걸 무시하는 것 혹은 침묵하는 것도 동조로 볼 수 있습니까? 아, 물론이죠. 당연한 거고요. 저 자리 아까 2011년 11월 21년 11월 고 당시에 제가 여가위원이었기 때문에 아, 저 아까 장소에 질의하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여가위만 열리면 해바라기 센터를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저 예산 2021년 11월 이외에도 뭐 국감 때도 물어봤달지 이런 제 그렇게 네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 갑질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정영애 장관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 때 여가부 장관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민주당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의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문자를 돌렸다는 거는 본인이 봤을 때 기가 차는 일을 당한 거죠. 청문회 전날과 당일에 네. 정영애 전 장관이 그래서 여가위원들에게 문자를 그래서 보냈다. 이분이 그렇게 나설 성격은 저는 아닌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까지 전임 여가부 장관이 문자를 돌렸다는 건 결국은 전임 여가부 장관의 기준으로는 이분은 여가부에 오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단순히 저는 예산 갑질, 장관 갑질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가부라는 그런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여가부에 대한 이런 고유한 업무를 할 만한 그러한 전문성이나 아니면 소명의식이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돌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강선우 의원과 같이 이제 여가위원을 전반기에 했는데요. 아, 그랬군요. 강선우 의원이 그렇게 저는 여성 인권에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솔직히 못 받았어요. 근데 여성가족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족 관계한 그런 박사학위도 땄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 여야 의원들이 질의하는 걸 듣거든요. 네. 근데 강선우 의원이 뭐 그렇게 성인지 감성이 높다랄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이러한 어떤 권리나 아니면은 그 권리를 또 보호하기 위한 그런 데에 대한 강한 저는 소명의식이 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저는 못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영애 그 여가부 장관도 의원이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저 의원이 여가부의 업무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가위원으로 돼서 네. 질문하는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강선우 의원이 그런 면에서 저 당시가 이제 뭐냐면 또 박원순 고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런 성추행으로 인한 예. 그런 극단적 선택이 사실 문제됐던 때인데 그 당시에 여가위원이었던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옹호만 하지 아무런 그런 그 피해 여성에 대한
그러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런 발언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입을 닫고 그때 그런 그 여성 인권에 유린되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가 위원들이 입을 닫았던 이 상황이 지금 강선우 후보자의 이런 갑질 의혹이랄지 장관 갑질이랄지 아니면은 또 야가부에 대한 뭐 이러한 이해도 부족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이재명 정부에 전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기준으로 얘기한 게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죠. 국민에 대한 충직함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권력자에 대한 충직함이 1호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지금 정권 초기에 굉장히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내로남불적인 이런 태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권 심판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선우 그 후보자에 대한 네. 임명 여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여가위원이었던 전주혜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강선우 후보가 지난해 7월 최고위원 선거 당시에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강선우의 목소리가 갖는 힘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민주당이 국민을, 무당층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 힘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뒷받침할 것입니다. 친명 박수부대도 좋고 친명 거수기도 좋습니다. 언론에서 먹어야 할 욕, 저 강선우가 다 먹을 것입니다. 저는 선한 정치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가 싫어서 고개를 돌린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와야 합니다. 민주당만의 선한 정치의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선한 정치를 하겠다. 강선우 후보는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동료 의원들이 이 정영애 전 장관의 문자를 무시했다라는 것도 지금 논란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민주당은 진짜 하루빨리 선한 정치로 돌아와야지 그러다가 그 국민들 다 민심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정영애 장관님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강선우 의원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나. 왜 고민을 했을까? 정영애 장관이 한참 선배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영애 장관님은 이제 나이가 70이신데 대한민국에서 여성학으로 박사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여성학 박사 1호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자기보다 대학교도 후배지만 23년 후배예요. 까마득한 후배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뭐 학회 모임 같은 데서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봤을 때 강선우 후보자가 정영애 교수한테 굉장히 교수님 하면서 선배님 하면서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거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정영애 장관님이 강선의 의원의 저런 그 민원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대 병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 이대 동문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대 병원장한테도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피부과 의사, 무슨 과, 성형외과 의사 이런 의사들은 많이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는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왜냐하면 애들이 태어나지 않는데 제가 의사라도 산부인과 가겠습니까? 피부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귀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해바라기 센터 같은 거를 지금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어렵다. 양해해달라. 이 이야기를 강선우 의원한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깎겠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깎여지는 돈이 한 2억 몇천만 원 되던데 그게 정영애 장관 개인적인 문제라고 했으면요. 제가 정영애 장관이라고 하면 사과를 안 갔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돈이 뭐 2억 얼마밖에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조직을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까마득한 후배한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혼나면서 고개를 갖다가 굽신굽신 하면서라도 받아와야 될 돈이다. 그게 내가 장관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네. 제가 제일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 어떻게 자기가 갑질을 한 기관의 수장으로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요 그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제가 인사권자라고 하면 어떻게 그 기관에 갑질한 사람을 그 기관의 수장으로 보낼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계실지 그 부분도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도를 넘는 감싸기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물론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이란 개념보다는 사실 직장이란 개념도 있지만요.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고 또 불만을 갖고 있는 보좌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거든요. 나는 의원이 좋다. 내가 여기 직장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 의원과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좌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자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문희석 의원님 가족분들은 꼭 강선 의원실 같은 가족 같은 곳에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여당의 이소영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의원 보좌진 관계, 직장과 본질적 동일, 두 경우 모두 인사권자 거절하기 어렵다. 불만 없이 자발적 수락, 착각의 가능성이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에 이런 사설이 쓰였습니다. 한겨레 신문, 강선우 두고 오기 불통, 비판 나오는 상황, 엄중히 봐라. 국민 눈높이보다 사적 인연 앞세워서야 국민의 실망감만 깊어질 것. 강선우 임명 제거하라. 경향신문, 민심감원 강선우 장관 임명, 기어이 강행할 건가. 인사 검증도 철두철미해야 한다.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들 민심은 회초리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함께 보시죠. 과연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이 60.2%가 넘었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보좌관들이 저희가 의원 숫자가 꽤 많으니까 한 1,600, 700명은 좋게 될 겁니다. 인턴까지 합하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불거진 마당인데 행여나 낙마해서 돌아올까 봐 걱정이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일단 나와요. 돌아오면 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여가부는 올까 봐 걱정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인가 봐요. 근데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그리고 약자의 편 그리고 피해자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부 이제 이런 게 강조됐었는데 이렇게까지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강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린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일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잊지 않고 두고두고 뭔가 상황이 생길 때마다 또 꺼내서 보게 되고 그런 날들이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계속 기억이 되거든요. 네. 인구에 회자되기 마련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왜 이럴까? 특히 여당 지도부라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왜 그럴까?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 이제 낙마를 하게 되면 또 장관 꿈을 꾸고 있던 의원들이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혹은 갑질의 가해자일 수 있는 다른 의원들도 이 낙마하고 나면 우리도 그럼 기회가 안 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어긋난 동료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그리고 현역 불패라는 것이 이제 의원으로서 지역 구민에게 선택을 받고 또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소위 걸러진 인물들이기 때문에 부처의 장관으로 가서도 일은 잘한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금과 억조처럼 여겨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민심의 귀를 기울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논란이 거센데도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면 어디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